한국경제에서 단독으로 해서 싱가포르 사모펀드 KTNG의 인삼공사 분리상장 제한 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의 단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경제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썼을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보도를 한 내용을 한국경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100%까지는 아니고 99%, 그래서 번역 단독이다.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액티비스트 인베스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코리아 타바코 자이언트인 KTNG에 대해서 오버홀을 요구했다. 이게 뭔가 오버홀이란 게 약간 뭔가 정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라는 것이, 너희들의 어떤 사업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주주 정책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라 라는 것으로, 재정비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액티비스트 인베스터가 누구냐 하면은 전 칼라일,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출신의 이상현이라는 한국, 국적은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외모적으로 한국 분이시죠. 실제 칼라일의 한국 대표를 오래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 정도, 러프하게 1% 정도의 이제 지분을 사고 이제 압박을 프레스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약간 어떤 얼터너티브, 대안적인 토바코 생산, 대안적인 담배 생산 등을 이렇게 강화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을 잠깐만 좀 더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보기 편한 한국어 자료로 보겠습니다. 주목할 점이 이거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환경에서도 많이 냈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어제 많은 경제지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키워보면은 이 펀드의 정식 이름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입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펀드인데, 이 펀드가 이제 그동안 KTNG와 프라이빗 디스커션, 그러니까 좀 비공개 대화를 해온 모양이에요. 얼마 동안 했느냐 하면은 6months,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동안 이 이상현, 칼라일 전 한국 대표 출신의 이상현 씨가 만든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KTNG 지분을 산 뒤에 KTNG를 찾아갔거나 연락을 했죠. 그래서 KTNG 이사회 경영진들에게 우리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너네한테 이런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 요구할 거야. 니들 어떻게 생각해? 한 6개월 정도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마 KTNG 이사회 경영진에서는 거절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상현 대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공개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외신들에게,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외신들에게 보도자를 쫙 뿌린 겁니다. 그게 근데 어제 아침부터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그 정황은 그렇게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조금만 이 부지런한 투자자 또는 기자들이라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내용도 좀 보면, 요즘에 사실 구글 번역도 다 되잖아요. 또한 동시에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예요. 또 보시면 바로 한국어가 구글로 검색하면 바로 한국어 나와요. flashlightcap.co.kr 해서 한국어. 그래서 여기에 본 주주들에게 드리는 편지, 프레젠테이션 아주 한국어로 잘 사하게 돼 있어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 이게 바로 주주 서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TNG는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그래서 5가지 보는데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실제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이거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나 제가 만든 PPT가 아니고,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의 그대로 이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글로벌 회사 만들기를 하겠다. KTNG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왜 제안했느냐, 뭐 KTNG가 요거는 쭉 보시면 하면 됩니다. KTNG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먼저 아까 얘기했던 칼라일 전 한국 대표 출신 이상은 대표 이력이 좀 나옵니다. 사모펀드 20년 경력이 있고 칼라일이나 어피니티, 맥킨지 등에서 일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KTNG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은 싱가포르에서 2020년에 설립한 펀드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 원칙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고 있고, 그다음 KTNG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KTNG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주인 없는 회사죠.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담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공기업이었지만 지금 민영화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분은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사업인 담배 사업은 정부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좀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근데 실제 KTNG의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지배주주가 개인이나 법인의 지배주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KTNG 주가를 보면요. KTNG가 2006년에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칼 아이칸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꽤 떠들썩했어요. 2022년, 3년 이 무렵에 이제 소버린이 SK 또 LG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 또 몇 년 안 돼서 이 칼 아이칸이 KTNG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저도 이제 기자생활 한 지가 아주 많이 지나지는 않았던 초창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증권부에 있으면서 이 카라이칸과 KTNG의 경영권 분쟁을 취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KTNG 본사에 거의 몇 날 며칠을 가서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카라이칸이 2006년에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들어오기 직전에 KTNG 주가가 49,000원, 약 5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라이칸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입김을 불어넣고 바람을 넣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3만 원 정도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지금은 이제 카라이칸이 다 빠져나갔어요. 카라이칸은 상당한 차익을 얻고서 빠져나갔어요. 카라이칸은 사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 지배가치, 지금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그래도 좀 회사의 잘못된 어떤 상황 또는 그 어떤 총수일가 오너일가의 어떤 사익 편취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이런 약간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당시 카라이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권에 실질적인 관심도 없었으면서도, 지금 제 기억으로도 없었으면서도 실제 이제 경영권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와서 표대를 하고 했었죠. 물론 표대를 해서는 카라이칸이 아마 그때 그래서 이사회에 KTNG 이사회에 진입도 시키고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2006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 20년 전과 비슷한 15년 전보다도 지금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KTNG가 나름대로 거의 독점적인 담배 사업을, 독과점적인 담배 사업을 하고, 또 거의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하면 인삼 아닙니까? 인삼. 정관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주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KTNG의 주가 추이가 이런 겁니다. 2016년에 13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8만 원, 40% 하락했다. 물론 이 중요한 건 또 이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2016년부터 주식을 매입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매입해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KTNG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려고 했느냐,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좀 빨리 얘기를 하자면,
다섯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HMB 글로벌 로드맵. HMB는 뭐냐면은 hit not burn, 그러니까 burn 태우지 않고 hit 데피는 담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련형 전자담배죠. 아이코스나 릴, 아이코스는 필립 모리스, 릴이 아마 KTNG가 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장이 떠오르니까 이 시장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겁니다. 아마 KTNG가 저도 이번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릴이라는 전자담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 유통을 하는 거는 경쟁사 통해서 유통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두 번째가 사실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인삼공사, 우리가 말하는 정관장이 지금 현재 KTNG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회사 100% 자회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로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놔두지 마라. 분리해서 상장해라. 어떻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기존 KTNG 주주들에게 지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키워라.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뭐 괜찮은, 왜 이 인삼공사라는 우리나라의 진짜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인삼을 거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삼공사를 그냥 계속 비상장으로 놔두는 것은 주식회사 또는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장을 시켜서 가치를 키워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니들만 과실을 먹지 말고 인적 분할이나 방식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도 과실을 나눠줘라. 약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충분히 KTNG 주주들, 다른 주주들에게 좀 설득력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비핵심 사업 정리. 비핵심 사업이 뭐냐 하면은 KTNG가 가장 많은 게 담배, 그 다음에 인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사업이 많고, 바이오 화장품, 꽃을 든 남자 화장품 이런 것도 있어요. 자회사 단계에서 보면 이런 것들 다 정리해라 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뭐 정상적인 뭐 꼭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더라도, 뭐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면 행동을 하진 않죠. 펀드들이 행동주의 펀드니까 행동을 합니다만 어쨌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SG 강화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다섯 가지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근거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비핵심 사업 정리. 비핵심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와 인삼 빼고 나머지 비핵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별로 따지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 적자다. 뭐냐면 영진약품, 코스모코스 이런 화장품, 심지어 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약 이런 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KTNG가 또 왜 가지고 있는지 조금 뭐, 왜 담배 팔라서 건강 안 좋아지면, 소비자 건강 안 좋아지면 약 만들려고 제약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이유일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스타필드 수원 쇼핑몰 이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거 정리해라. 이거 타당한 요구 같기도 해요. 시너지가 증명이 안 된다면. 물론 이제 사업 하다 보면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 뭐 설득력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KTNG 경영진들이 왜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KTNG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2배, 장기적으로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각각의,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할 때 저희 부서 자체가 거버넌스 부입니다만 거버넌스에는 정답은 없어요. 각 개개인별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반드시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반드시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KTNG의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그중에 사내 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주식이 없고 주식은 물론이고 스톡 옵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빵이죠. 속된 표현으로. 연봉 좀 많이 받고 성과급 베이스 이런 게 좀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연봉 안에는 기본적인 성과급이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회사의 주식 가치를 키웠을 때, 기업 가치를 키우고 주식 가치를 키웠을 때 경영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 성과급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KTNG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존의 어떤 소액주주나 좀 지분을 미미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 펀드들이 이런 제안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이 나름대로 지분 1%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 1%가 보면 에게 얼마 안 되네라고 할 수 있지만 KTNG 자체가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들이 거의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1%의 지분을 가진 이러한 주주가 등장을 해서 인상공사 분리상장해라, 비핵심 회사, 비핵심 자회사 매각해서 주주 환원하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주가가 2배, 5배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KTNG가 2006년에 카라이칸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고 그 뒤로 KTNG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런데 주주 환원도 좀 그때보다는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했다라고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16년에 되어서 다시 한번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그때랑 다른 게 2006년만 하더라도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생소했고 ESG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존재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ESG라는 단어를 2006년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들이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생겨났고 ESG에 대한 중요도, 관심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달러 원 환율 약세. 그래서 우리나라는 몰라도 외국의 특히 달러 베이스의 그 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싸진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한국 주식이 싼 상황에서 달러로 사면 더 싼 그런 이중 효과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KTNG와 같은 독특한 또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또 경영진을 압박하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KTNG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내년 이제 KTNG 정기주총 3월에 하겠죠.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인데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타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주총을 앞두고 주주 제안을 할 것이고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주주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 주주 제안 안건과 회사의 안건이 같이 올라가서 표 대결을 하겠죠. 이때 이제 상당히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자들도 증권 섹터 또는 이런 KTNG 담당하는 이런 산업 유통 섹터의 기자들이 주총 시즌에 좀 바쁠 것 같고요. 보통 이러한 주총에서의 표대결 또는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진 간의 어떤 그런 이해차가 있을 때 이제 표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특히 KTNG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일대 주주고
한 상황에서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도 본인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기권을 하든 이제 선택을 하겠죠. 누구의 손을 들어줄 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하라는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연금이 혼나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남기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주의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타당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들 또는 국민연금 또는 기타 다른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바라볼 KTNG의 여러 많은 주주들이 봤을 때는 무작정 이거는 KTNG 경영진 편만 들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요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잘 한번 취재를 하고 팔로우업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